아수라발발타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라오스랑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얻을 것은 뭐고 상대방이 얻을 것은 뭐냐는 가치예요. 첫째, 라오스는 ESG 산업을 통한 환경 산업의 어떤 테크니컬적인 것을 배워갈 수 있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이 친환경 산업으로만 라오스의 산단을 구성하고 라오스 산업이 그 방향으로 지표를 정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이 다 강토가 훼손되고 하는 건 문제없이 그 환경 보존이 그나마 잘 돼 있는, 환경 보존이 잘 된 이유는 개발이 그만큼 덜 됐다는 얘기죠. 그 토대 위에서 라오스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조직원들끼리 믿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뭔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을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 조직원들끼리는 서로 일을 만들어내도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일이 안 됩니다. 제가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공자와 자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공자랑 자로는 6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공자가 매일 공부 가르친다면서 수업료만 받아 챙기고 제대로 공부를 안 가르쳐 준다는 불신이 자로한테 생기기 시작했어요. 맨날 그래서 수업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곤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런 한날 자로가 공자한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스승님, 당신이 도대체 나의 스승이라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참 도리인 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심각하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네가 진정 도를 알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도를 알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비싼 수업료를 바치는데 당신은 수업료만 받아 챙기고 말이야 우리한테 제대로 된 공부를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15일 거리에 있는 태산에 다녀와라 이렇게 합니다. 태산. 15일 거리에 있는 태산이라는 건 뭐예요? 클태자 매산자잖아요. 이 자로의 생각에는 큰 산에 가서 거기 가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태산에 가서 화타라는 스님을 만나고 오면 너는 분명히 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로가 또 의심스러웠어요. 처음부터 의심을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또 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15일씩이나 고생을 시키는구나. 하지만 요번에 가서 정확하게 공자가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말리라 하고 갑니다. 15일을 낙이 타고 뭐 주막에서 잠자가면서 주먹밥 먹고 과진 고생을 해서 15일 동안 도착한 태산은 큰 산이라고 자기 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뒷동산 같은 곳이었어요. 2시간을 뺑뺑 돌아서 절간을 찾아보니까 절이 없어요. 이 공자가 결국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 고생을 시켰구나. 그래서 막 짜증이 팍팍 나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주 올라갈 땐 못 봤는데 밑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막 가시덤불 속에. 근데 거기서 마침 밥을 짓는지 연기가 폭폭 올라오고 있었어요. 허기진 몸에 막 산을 돌아다녔으니까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담 너머를 보니까 노인장 하나가 완전히 쭈글쭈글한 노인네 하나가 그냥 거기서 해먹으려고 쌀을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 너머로 물어봤어요. 노인장, 여기 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태산 맞소?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절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여기서 낳고 자라서 80년 이상을 살았는데 여기에 절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맞았어. 이 공자 이 개새끼가 말이야. 그땐 스승도 아니고 이 개새끼를 내가 막 분노 같은 게. 근데 마침 배가 고프냐.
노인양 혹시 나 밥 한 술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유 뭐 지나가는 사람인데 밥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뭐 사람이 꼬재재하고 머리카락은 치렁치렁하고 근데 뭐 그러면서 뭘 물어봅니다. 여 부인은 어디 있어? 그때 아 이 산골에 누가 시집을 온다고 그래서 내가 부인이 있겠어. 아 뭐 혹시 그럼 뭐 공부 같은 걸 하셨어? 글씨는 아오? 그때 아 내가 여기서 알아서 글씨를 알아서 뭐 할 거야 이 산에 살면서 누구한테 글씨로 뭐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글씨도 모르죠. 뭐 마누라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로가 이제 그래도 뭐 시장이 반찬이라고 밥을 좀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면서 그 노인한테 미안하니까 이 엽전을 한 장 줬어요. 엽전 한 입을.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냐고 돈도 몰라요. 이 노인네가. 야,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이 노인네 말을 믿고 이제 자로는 이 노인네 말을 믿고 15일 걸리는 거리를 너무 열이 받으니까 5일 만에 왔어요. 학당으로. 그래서 공자를 보자마자 매다 꽂아버렸어. 이 씨발 네가 왜 내 스승이냐 막 온갖 욕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리면서 왜 그러냐 스승한테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공자가 한 대 얻어맞고 워낙 등치가 센 좋은 사람이었어 자로가. 무장이었거든. 인근 나라의 무장. 여기서 머리를 쓰면서 야 너 거기서 화타라는 스님을 못 만나 뵀느냐 그러니까 화타커녕 그 종래는 절이 없다는데 뭔 소리냐 그 소리를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너 거기서 분명히 밥을 얻어먹고 왔을 텐데 그러니까 밥 한 끼 얻어먹고 왔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15일 걸리는 거리인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 거리인데 내가 거기 노인네한테 밥 한 술 얻어먹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그냥 나귀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물리적으로 15일 걸리는 거리를 아무리 열이 받았다고 그래도 한 10일 걸린다면 이해가 돼도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5일 만에 달려왔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로가 그렇지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왔지? 바로 그 노인이 화타라는 스님이다. 아니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왜 스님은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스님의 머리가 빡빡 깎아야 된다는 건 너의 고정관념이다. 아니 거기서 무슨 가위가 있고 칼이 있어서 머리를 밀겠느냐? 그리고 왜 스님들은 꼭 머리를 길러야지만이 스님이라고 생각하냐? 스님이라는 것은 사라나마라고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모두 스님이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부처라는 말은 보통 명사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보통 명사다. 사물처럼. 그러니 그를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로가 그동안 스님들은 머리를 무조건 길러야 된다는 것은 나의 편견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그 스님이 밥을 어떻게 짓느냐 어떤 나무로 짓느냐에 따라서 수만의 적을 싸워 있을 수 있는 장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서 그 영감이 해준 밥 한 술 먹고 한 이틀 만에 복통이 나서 죽게도 만들 수 있고 밥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어찌 그가 도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 사는 산이니까 태산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냐. 큰 인물이 난 산을 태산이라고 보통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로가 그때 무릎을 탁 꿇고 이제 그 말을 못했죠. 이렇게 공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공자가 다시 말을 덧붙입니다. 도에 이르는 것은 글씨를 알고 돈을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도에 이르는 것은 한 가지 분야에 최고에 오른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도라는 것은 모든 세상 이치와 통한다 해서 도통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로가 그때부터 크게 깨달아서
공자의 제자가 진짜 충직한 제자가 됐다는 얘기. 처음부터 자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이 내 수업료만 받아 챙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갔으니까 그런 진리의 눈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땡겨주고 그래야 돼. 끊임없이 나에 대해 뒤에 논란을 하고 내가 뭐 이걸 해서 엄청난 이득이나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빠지세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왜 의심을 합니까?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저 여러분보다 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믿고 서로,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혹시 저 새끼가 나를 속이나 먹진 않을까? 저놈이 뭘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끊임없는 의심, 이것은 일을 망치는 아주 가장 근원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먼저 많이 210번을 다녀온 사람 말을 좀 듣고 그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자료는 부실하고 자기 것은 꼭꼭 감추고 있고 뭘 하나 마음을 내주지 않는데 누가 그쪽에서 마음을 냅니까? 마음을 나누세요. 마음을. 돈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세요. 친구가 돼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됐을 때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라오스 프로젝트도 잘 해낼 수 있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